이거 선도위원회에 올라가서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나요?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대학 가는데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훈이쌤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내용을 안내를 드렸는데요. 오늘부터는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한 내용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고요. 학생선도위원회, 학생생활지도위원회 다른 명칭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학생선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학교장 재량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명칭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학교도 있겠지만 학생선도위원회로 통칭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선도위원회를 소개를 해드리기 이전에 학생들에게 징계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드릴게요. 요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저번 시간까지 말씀드렸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에서 진행을 하죠. 또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3월 28일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안들,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사안들은 학교에서 접수해서 처리를 하지만 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 명의로 통지를 하게 되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학생선도위원회, 학생생활지도위원회 이런 것들은 학교장 명의로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들을 서울시 교육청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라고 하는 책에 자세한 내용들을 구분을 해 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 이렇게 띄워 드릴 테니까 이 내용을 살펴보시고 필요한 내용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대로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선도위원회 명칭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저희 학교에서는 선도위원회가 없고 생활지도위원회가 있어요. 생활교육위원회가 있고요. 학생생활인권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선도위원회가 뭔가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선도위원회, 학생생활지도위원회, 또 인권위원회 이런 위원회의 명칭들은 딱 정해져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학생들에게 징계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또 교권보호위원회, 요거는 아예 명칭이 정해져 있고요.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선도위원회와 관련한 것들은 초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명칭을 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순서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의 지침과 학교의 지침에 따라서 달리 운영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다르게 쓰셔도 된다는 것. 학기 초에 이 위원회의 정식 명칭은 이렇고 학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지도하는 위원회다 라고 하는 결재를 받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학생선도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저한테 자주 들어오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선도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되면 학생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참석을 하게 되는데 보호자, 학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생계도 달려있고 또 일정상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선도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개최 안내 통지서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의견서를 통해서 제출을 하셔도 되고 요즘에는 전화로 한다든가 아니면 영상을 찍어서 보낸다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을 학교에서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담당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학생선도위원회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요? 또 다른 자주 들어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흡연을 했는데 걸렸거든요. 이거 선도위원회에 올라가서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나요?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대학 가는데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줄 수 있는 징계사항 중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내용을 기록을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선도위원회, 생활지도위원회, 학칙을 근거로 해서 학교 생활규정을 근거로 해서 학생에게 징계를 주는 선도위원회의 경우에는 어떻다?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잘못된 행동들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진 않지만 약간 좀 안 좋은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잘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학칙, 학교 생활 규정을 잘 보시고 징계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서 학교 생활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앞으로 미래의 사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 사안이 여러 개인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선도위원회를 처리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의 질문이 있습니다. 한 학생이 유독 특이한 행동들을 해요. 출결로도 학교 생활이 굉장히 안 좋고 또 기물 파손을 하기도 하고요. 흡연을 하기도 하고 음주를 하기도 합니다. 또 전동 킥보드를 교내에서 일부러 빠른 속도로 타고 다니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선도 건수가 한 회에 한 3개 이상 올라오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각각 내보내야 되나요? 아니면 따로 내보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꽤 많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스럽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 하면요. 최대한 선도위원회를 건수가 올라왔을 때 바로바로 열어서 처리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가 올라온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 합쳐서 하나의 사안번호로 묶어가지고 한 번에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사안번호를 쪼개요. 음주 하나 쪼개고 흡연 하나 쪼개고 전동 킥보드를 교내에서 빠르게 타고 다닌 거, 기물 파손한 거 이런 걸 다 쪼개서 각각에 대해서 내려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고하는 방법은 한 회차의 선도위원회에서는 하나의 처분만 내보내는 걸 추천을 드리니까 각각의 처분들을 쪼개시되 빠른 시간 안에 처리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게 여의치 않다면 여러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처리를 하시는데 단계별로 밟아서 쉽게 이야기하면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그 다음 출석정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퇴학 단계별로 밟아서 처리를 하셔야 한다는 것 요거를 꼭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퇴학 처분이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다음 질문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심과 재심의를 구분해서 설명해 주세요. 퇴학 처분이 나가게 되면 이 내용에 대해서 불복 절차를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결과 통지서상에 불복 절차에 대해서 다 기재가 되어 있고요. 안내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담당하시는 분들도 혼용해서 사용하시는 용어가 있어요. 바로 재심과 재심의예요. 그러면 재심과 재심의 뭐 비슷해 보이는데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나요? 네, 물론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처분에 대한 불복을 하기 위해서 그 절차상의 용어이긴 해요. 그러니까 재심도 처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게 맞고 재심의도 처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재심의라고 하는 것은 선도위원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헤아려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는 게 재심의 요청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판결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재심을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에 징계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장의 처분을 받아서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하게 되는 건데 요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처분이 아니라 퇴학 처분에 대해서만 재심 요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징계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재심과 재심의 차이 이해되셨죠? 혹시 설명이 더 필요하시면 아래 적극적으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불복 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불복 절차에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어떤 게 있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지도교육청에 교육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요. 이곳에 학교장의 처분이 잘못되었는지 잘했는지를 판단해 달라고 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접수하시는 분이 집행정지도 신청을 하실 건가요? 보통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같이 접수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행정심판이 접수가 돼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퇴학처분 이행이 보류가 되기 때문에 보통 집행정지 신청도 같이 하시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소송인데요. 요거는 법원에 제기를 하시면 되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선도위원회와 관련해서 개략적인 내용들을 살펴드렸는데요. 선도위원회가 도대체 어떤 구조로 열리게 되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건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학교 초중 고등학교에 보면 학칙이 있어요. 학칙에서 학생들의 징계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 지역이 있고, 또 일부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생활 규정 또는 학생 생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서 거기에 학생의 생활과 관련한 등하교 시간이라든가 교복 착용이라든가 징계 수위, 학생의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기술해 놓은 그런 규정을 별도로 위임해 둔 지역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학교 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도위원회 진행 절차와 방법들, 그리고 처분하는 내용들, 불복 절차와 관련한 내용들을 이렇게 훑어드렸습니다. 혹시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에 적극적으로 좀 남겨주시고요. 앞으로 한동안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한 내용들을 영상으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